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퇴직금이 나올 텐데 퇴직금을 잘 키워서 IRP 그 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잘 키워가지고 뭐 오늘이 됐던 후부터는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은퇴를 앞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퇴직은 1년 다가와서 뭐 하는 얘기들은 지금부터 해도 지금 뭐 늦었다고 시작될 때 가장 빠릅니다. 지금부터 당장 만드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뭐 당장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걸 갖다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다만 이제 경기도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퇴직 후에 이제 보통 4050 이 세대들은 퇴직 후 이후에 이제 그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걸 갖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오래돼야 1년, 2년밖에 안 된 조례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거 이제 지원 조례가 있어야죠. 뭐 예산 편성이 수월하니까. 그래서 그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퇴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게 한 축으로 되고 두 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하나에 통합해서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다 직장인 아니에요. 퇴직하기 전에 궁금한 거지 퇴직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미 준비할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그냥 이미 현실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건 좀 이런 프로그램은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 금요일 저녁이 됐든 아니면 토요일 날 낮이 됐든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일날 이제 실제 대부분 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직장인들이 듣는 건데 그 지역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막 우리 접근성 있는 데서 한다 그러면 휴일날 해야지 그거 평일날 하면 다 직장 다니는데 그냥 나온 김에 두 번째 얘기하면 이제 50대에 은퇴하신 아니면 60대에 은퇴하시고 나서 좀 지나신 그런 분들도 사실 저희가 국민연금 65세까지 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뭔가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 김포시내 계획이 있으면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아니면 없으시면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그렇죠. 이제 50대 중반에 했던 50대 초반에 했던 퇴직을 하고 그 제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에 그 자기가 퇴직 후에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았는데 퇴직 후에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 많아요. 예, 저도 지금 사실 그런 거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게 안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죠. 평생 이제 그 업계 한 업종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은 다른 업종을 경험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이 지역 사회에 좀그 인재를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업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일자리 만들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업종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공공이 네,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 네. 굉장히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공장이랑 뭔가 연계를 해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양촌 하군리에 보면 양촌 산업단지도 있고 단지가 되게 큰데 그분들의 고민을 경영자들 고민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뽑으려고 그래도 면접을 해도 뭐 10명 면접하면 2명밖에 안 오시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 뭐 회사에서 좀 처우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교통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기 너무 힘든 동네인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는 회사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 그러면 다 통근버스 운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갈 생각을 못하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산업단지 교통 문제를 좀 셔틀식으로 셔틀버스를 만들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연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50이나 이제 재취업 관련해서는 재취업에 대한 박람회가 좀 일부 있는데 내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고용 플러스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실 잘 돼 있어요. 기초하고 고용 노동부하고 해서 같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잘 돼 있는데 그 일자리 소유하고 이제 수요층 우리 같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는 네. 시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저도 좀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그냥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포털에서 그냥 일자리 센터 김포만 검색하셔도 그런 데가 김포 나오거든요. 일자리 센터 이렇게 검색. 네네. 그래서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라는 표현도 쓰고 막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거기 가면 사실 매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등록을 하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 매칭을 해주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냐 하는 의구심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김포가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데거든요. 또 괜찮은 또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자리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칭이나 그리고 매칭을 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원하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야 뭐 제가 경기도의원 하면서 그 사업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거기 있으니까 매칭하면 되지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매일 직장 다니시고 바쁜데 그걸 알 기회가 없는 거죠. 50대 이상 세대주가 있는 데는 한번 그런 안내만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요. 권역별로는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장년들이 이제 퇴직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포함한 제 주변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자녀 교육인데,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를 위한 교육의 비전,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내실이 지금 어떻게 꽉 채울 거냐. 그런데 김포에는 지금 그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고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교육위원회 할 때 여기는 왜 예술고등학교 없어요? 여기는 왜 국제고등학교 없어요? 여기는 왜 외국인 학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 과학고가 없습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예술계통은 좀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하고. 예,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그걸 갖다 원한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고도 마찬가지죠. 국제고, 국제중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수요도 봐야 되고 이게 꼭 이 시점에 필요한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예술고나 뭔가 좀 특화된 고등학교는 하나 좀 필요할 시점이 됐다. 인구 규모나 지금 우리 인구 순위 보면 우리가 12, 13번째거든요. 전국에서 이 50만 이상 대도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경기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근데 뭐 학생 수 보면 우리는 순위가 더 올라가요.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파주시가 우리 김포시보다 인구가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학생 수는 김포가 더 많아요. 예, 이제 교육 수요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월등히 지금 수요가 많다. 근데 계속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막 여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설립이 늦어지니까 학교들이 이제 과밀학급 나오고 그리고 그걸 또 해소하다 보니까 과대 학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점에서 좀 현명한 부모님들이 판단을 요청드리는데 초등학교가 학교에 전교생이 2,000명이 넘어가면 사실 교육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학교 크기는 똑같아요. 그냥 수직 증식만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 진학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훨씬 교육이 내실 있다. 그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 가면은 뭔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좀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나? 근데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서울의 교육이 나은 건가 지금보다? 그냥 단순하게 입시만 본다 그러면 학원과가 사교육 시장이 밀집된 데는 언급을 안 드리고 다 알죠 우리가. 그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걸 고민할 때가 됐어요. 지금 김포에서 지금 못했던 게 하나가 이제 고교평준화가 됐죠. 근데 고교평준화에서 찬반은 있는 건 저는 알아요. 근데 뭐냐면 또 서울로 좀 입시 성적이 좋은 걸 원해서 서울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고교평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시 성적은 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교평준 안 하면 서열화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교복 보고 저 집 부모님은 기분 흐뭇하시겠네. 저 교복 보고는 부모님이 속상하셨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미 학생들은 교복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열심히 공부했나? 얘는 안 했나?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평준화를 하면 뭐 입시 성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1등만 하는 아이를 갖다 모아서 입학생을 받으면은 거긴 전부 다 1등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학교 초등학교고 중학교의 이제 학교 부족 문제를 얘기 안 드릴 수 없는데 신도시지면서 이제 학생 유발률을 되게 낮게 잡았어요. 그 뭐냐면 아파트 100세대 공도에 입주하면은 몇 퍼센트의 가정에서 학생이 발생할 거냐, 몇 명이나 발생하지가 또 유발률이라고 하는데 김포는 21, 21. 그러니까 100세대 중에 21가구에 학생 수요가 있다라고 예상한 건데 실제 우리 김포시 인구 비율 보면 청년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녀와 부모 세대의 나이 합산이거든요. 평균이거든요. 그럼 38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40대 초반, 초중반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학생 유발률이 높겠죠. 학생이 많겠죠. 근데 계산은 20일, 21일 했는데 입주해 보니까 28, 30까지 가요. 학교가 10개 지었는데 사실 15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수요 측 실패예요. 일단 교육당국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은 그렇게 신설학교지만 작은 학교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선생님들이세요. 서로 인사발령 나서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여기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집 가까운 학교가 첫 번째 제일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더 좋은 학교는 뭐냐? 급당 인원수가 작은 학교.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만의 특화된 교육이 따로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만의 교육이 따로 있어요. 물론 큰 테두리는 똑같지만 특화 교육이 있어요. 저는 교육위원을 4년을 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을 소관하는. 오히려 경기도 교육이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 수도 많고 인구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면 전국 표준이 돼요. 거의 모든 게. 그래서 이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전임 교육감 때는 뭐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 협약을 해서 이 기초지자체 시하고 협약 맺어서 학교에 프로그램비를 막 지원했잖아요. 그 대도시인 서울은 그런 거 없죠. 할 수가 없죠.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하면은 되는데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 교육이 훨씬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보고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간다기보다는 사교육 시장을 보시는. 사교육의 질이 좀 사실 김포와는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유명 학원가들. 네. 이건 뭐 김포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근데 사교육을 우리가 강제로 키울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사교육이 혹시라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럼 부작용도 크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권역을 봐도 전체가 사교육의 메카는 아니잖아요. 네, 특정한 동네 한 2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사교육의 메카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 고민할 때가 됐죠. 네. 교육에 대한 부담이 학생들 부담이에요. 이런 거죠. 무상급식을 할 때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바깥 부담을 누가 했어요? 세금을 한 거죠. 세금. 부모님이 하셨잖아요. 부모님의 부담을 줄어드린 거였어요, 사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이제 인정하기 싫은데 사회 나가면은 부모님의 배경, 권력,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 친구가 졸업하고 사회 나갔을 때 다 똑같은가요? 사회적으로. 우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아이하고 돈 없고 권력 없고 배경 없는 집 아이 똑같은 급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복까지 나왔잖아요. 무상교복이 고등학교까지 도입된 게 경기도는 이제 2019년. 그때 토론회도 했는데 어떤 학생은 100만 원짜리 교복 사 입어요. 어떤 학생은 딱 기본인 30만 원짜리 사 입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걸 갖다가 교복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려면 교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가 명품 교복 입고 누구는 저가 입고 그건 맞지 않는 거라서 그때 교복 그 지원할 때 무상교복 할 때 현금으로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그걸 갖다가 공동 구매해서 이제 학교에서 직접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현금으로 준 사례가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어요. 처음 할 때 해보니까 학부모님한테 교복값으로 1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 공동 구매 가격이 10만 원 올라가요. 20만 원 지원해 주면 20만 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지원 나올 때마다 그만큼
더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표준 교복비가 매년 책정돼요. 그래서 지원은 이제 표준 교육비 내에서 입찰을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체육복 지원 안 됐잖아요. 그 체육복이 교복일까요, 아닐까요? 다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나? 수복은 안 하지. 교복이에요. 아, 체육복. 단체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복이에요. 지원에서 빠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 체육복을 별도로 구분했을 뿐이야. 이름만 다른 거죠. 그리고 생활복은 교복이 아니에요. 교육이죠. 교복이죠. 단체복은 다 교복인 거야. 교육청마다 우리가 받는 혜택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했을 때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경남인가 어디 하고 한 3군데 빼고 다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가 빠른 것도 있어요. 청년수당도 그랬고, 뭐 면접비 프로그램, 교통비 지원도 이제 단계별로 하고,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지원이 있어요 원래. 네, 저소득층 꼬리표가 딱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인지 알게 됩니다. 원래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주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하는 지원하자는 거기까지예요. 경기도는 보편 위생용품 지원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달에 16,000원씩 해갖고 그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데 그걸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편의점 가서 가맹된 편의점에서 사고 그걸 갖다가 지역화표로 돌려받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거죠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데는 좀 써야죠. 그럼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로 하고 다음 질문은 2부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광고 나가나요? 광고는 없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